올라. 오늘은 동사를 마스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어는 동사의 언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즉, 동사를 잘 알면 스페인어를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 동사를 오늘 배워볼 건데 세 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일반 동사. 두 번째는 역구조 동사. 세 번째는 제비동사.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스페인어 동사를 활용할 때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가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규칙 동사를 이제 활용할 때는 규칙에 따라서, 불규칙 동사는 또 불규칙 동사가 따로 존재를 하죠. 지금 오늘 얘기할 거는 규칙, 불규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동사의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편의상 일반 동사라고 부를 거예요. 일반 동사. 일반 동사에는 뭐가 있냐? 타동사 그리고 자동사가 있어요. 그럼 타동의 개념은 뭔가? 타동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예요. 예를 들면 나는 빵을 먹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즉, 을를 필요로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yo como pan, 그쵸? 혹은 yo te quiero, 이런 동사들이 타동사겠죠? 그러면 자동사라는 거는 뭔가? 자동사. 타동사처럼 pan, 때와 같은 목적어는 필요로 하진 않지만 뭔가 문장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어떠한 의미를 전달해주는 보어와 같은 그런 문장 성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우리가 자동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이르 동사와 같은 가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요 보이. 이 자체만으로도 이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의미가 전달되죠. 나는 가. 그렇죠? 을룰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나는 가. 그러면 우리 뭐라고 생각하죠? 어디로 가지? 어디로? 그죠?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그러면 mi casa. 그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자동사라고 불러요. 혹은 이제 셀을 이다와 같은 거. 그렇죠? 나는 이야. 그렇죠? yo soy. 그러면 을룰은 아니지만 나는 선생님이야. 나는 여자야. 이런 것들, 이런 문형 구성 성분, 이제 보어라고 부르죠. 어떠한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yo soy profesora. yo soy mujer.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그 동사의 어떠한 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편의상 일반 동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1번이에요. 뭐가 있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도 있고, 그쵸? 그냥 쓸 수 있는 동사도 있다. 목적어 없이, 그죠?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dormir, 잔다, 그렇죠? dormir, duermo, yo duermo 8 horas. 나는 8시간을 자, 그렇죠? 와 같은 이 경우에도 yo duermo, 나는 자, 그렇죠? 물론 8 horas가 그렇죠? 좀 더 의미를 또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자체로, 그렇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들을 뭐라고 불러요? 자동사로 불러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 동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역구조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구조 동사 두 번째. 그러면 역구조라고 이제 우리나라 문법서에는 많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어를 목적어처럼 해석하고 목적어는 주어처럼 해석을 하게 되니 이제 번역을 할 때 그런 동사를 우리는 역구조 동사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 동사의 특징이 있어요. 이 동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간접 목적 대명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메텔레 노스 오스 레스 이런 간접 목적 대명사가 있어야지 돼요. 역구조 동사는.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는 목적어처럼 목적어는 주어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대표적인 동사가 뭐가 있냐면은 구스타르 동사예요. 구스타르의 뜻은 마음에 든다예요.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나는 뭐가 마음에 들어. 즉 취향을 표현할 때 이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돌 가수 중에 그죠? 이 구스타르 동사를 널리 알린 그죠? 가수들이 있었죠. 그 여자아이들이라고 그렇죠? 메구스타스투라는 노래를 발표를 해가지고 불러주시는 바람에 너무너무 그죠?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편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구스타르는 마음에 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방향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를 써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메텔레 노소시레스 간접 목적 대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에게 뭐가 마음에 들어 물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는 마음에 들었지만 마음에 들어 우리가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면 방향이 생기죠. 그래서 간접 목적 대명사 반드시 적어주는 거. 그리고 뒤에 뭐가 오겠죠? 뭐가 와야 되겠죠? 주어가 와야 돼요. 주어가 와야 되니까 동사는 뭐에 따라서 바뀌어요? 주어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나에게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니까 나 아니고 너 아니고 보통은 이제 3인칭으로 쓰여지겠죠. 그래서 이 형태가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돼요? 구스타 아니면 구스탄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말씀드리면 나는 커피가 마음에 들어. 즉 나에게 커피가 마음에 들어와. 그렇죠? 나는 커피를 좋아해 라고 하고 싶으면 me gusta el café. 또 나는 강아지들이 마음에 들어. me gustan los perros.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이렇게 정관사 형태를 써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특정한 거를 언급하고 있죠. 특정한 게 좋다는 내 취향을 언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드시 정관사를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Muy bien. 보너스 트랙. 보너스. 구스타르 동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이제 역구조 동사의 대표적인 동사가 구스타르예요. 그쵸? 자, 보너스로 뭘 배울 거냐면은 다른 역구조 동사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자, interesar는 나에게 흥미를 준다. 즉 나는 무엇에 흥미가 있다. gustar, 우리 방금 배웠던 encantar는 gustar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걸 얘기해요.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 라고 할 때 encantar 동사를 쓰실 수 있습니다.
몰레스타르는 나에게 뭔가 귀찮음을 줘. 나한테 뭔가 짜증을 줘. 이럴 때 뭐를 써요? 몰레스타르. 그쵸? 제가 이제 나에게 짜증을 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죠. 나는 뭐 때문에 짜증이 나. 난 무엇이 짜증이 나. 그쵸? 근데 스페인어에서는 이렇게 역구조 형태로 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돌레르 동사예요. 돌레르 동사. 돌레르는 나에게 아픔을 줘. 그래서 난 어디가 아파. 이렇게 쓸 때도 뭐를 써줘요? 이 역구조 동사 형태를 써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가 아파할 때는 tengo dolor de la cabeza. 나는 머리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tener 동사를 많이 썼을 텐데 돌레르 동사를 활용해가지고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굉장히 많이 쓰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가 아파. 그럼 me duele 뭐가? la cabeza.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라를 써주는 거. la cabeza. 왜? 정관사 써주는 거. 중요하죠. 왜? 특정한 머리. 나의 특정한 머리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라 써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이거는 단수니까 me duele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역구조 동사 아시면 너무너무 2단계를 잘 통과하신 겁니다. 단계로 넘어왔어요. 마지막 단계는 세 번째 단계인 제귀 동사입니다. 그러면 제귀 동사라는 거는 무언가? 이름에 답이 있어요. 이름에 답이 있는데 뭐냐면은 돌아오는 거예요. 귀, 그죠? 어떤 주체가 한 행위가 그 주체에게 그대로 돌아갈 때, 돌아가는 걸 표현할 때 제귀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스페인어에서는 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동사들, 예를 들면 일어난다, 내가 샤워를 한다, 씻는다, 이런 그런 행동을 표현을 할 때, 그렇죠? 이 제귀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드리기 전에 제귀 동사는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역구조 동사는 뭐가 필요했죠? 간접 목적 대명사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제귀 동사는 제귀 대명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뭐랑 비슷하죠? 그죠? 뭐랑 비슷해요? 직접 목적 대명사 혹은 간접 목적 대명사랑 형태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애들이 꼭꼭 필요해요. 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애들이에요. 여기에서. 얘가 있어야지 제귀 동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발이라는 동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라발은 무엇을 씹는 거를 라발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동사가 있냐면 라보 los plato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릇을 씻어, 즉 설거지를 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나는 내 얼굴을 씻어 아니면 내 손을 씻어 라는 표현을 쓰고 싶으면 그 씻는 행위가 주체인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스페인어에서는 이 제귀 대명사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나니까 요가 있겠죠? 요가 라고 las manos. 나는 나에게 손을 씻어주고, 그죠? 이런 형태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귀 대명사가 있는 제귀 동사.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레반타, 그렇죠? 얘는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일으키다. 근데 이렇게 제귀 대명사가 붙으면 나는 일어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혹은
두차례는 샤워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제귀 대명사와 함께 쓰면 샤워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코스타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아코스타르는 불규칙 동사라서 아쿠에스타스 이 두 번째 모음인 오가 오해로 바뀌는 불규칙 동사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아코스타라면 누이다, 누군가를 눕히다 이런 뜻인데 제귀 대명사랑 함께 쓰면 눕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제귀 동사를 볼 때는 주어랑 목적어가 같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uy bien.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반 동사, 역구조 동사, 제귀 동사를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반 동사에서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가 있다. 그리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가 있다. 역구조 동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간접 목적 대명사가 필요하다. 간접 목적 대명사는 me, te, le, nos, os, les. 그리고 뒤에 주어가 오는데 동사 뒤에 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변한다. 그죠? 그리고 제귀 동사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거다. 그리고 반드시 제귀 대명사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그쵸? 이 세 가지 동사를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스페인어 공부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어요. Gracias. Adiós.